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igh Speed Interface for Various Application인데요. 실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내용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의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팹리스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동바이텍 같은 파운다리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고객이고 우리가 이제 밴드가 되는 셈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미래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하지만 실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속 하이 인터페이스 쪽에서의 어떤 동향이라고 그럴까요? 지나왔는 과거를 좀 보면 미래에 대한 우리가 다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 분야는 다르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한 분야를 좀 살펴보면 이래 가지고 미래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눈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당히 좀 주제가 좀 편협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전체적인 오버뷰에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어떤 뭐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네, 오버뷰 측면에서는 전부 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돼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하이스피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 TV 쪽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쪽에 쓰이는 HDMI 쪽에서 약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역사가 상당히 한 50년 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 공정으로부터 CMOS, 그전에 NMOS 해서 참 오랜 역사 중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나오는 게 나노 테크놀로지고 하이 볼테이지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0.13 정도에서 하이 볼테이지가 많이 이제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의 이 기술만큼이나 최근에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되면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다양한 이게 좀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이런 고속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USB라든지 여기 보면 HDMI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듯한 그런 인터페이스의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이 시간 축에 보면 별로 없지만 지금 현재 보면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많은 인터페이스가 나올 텐데 제가 오늘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많은 인터페이스가 나오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런 보는 시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왜 디지털로 돼야 되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날로그에 갖고 있는 가장 한계가 어떤 효율성 때문에 밴드위드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이즈에 대한 이뮤니티가 강한 디지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더군다나 요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여러분 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게 아날로그였지만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 머티리얼은 또 MP3부터 모든 게 보면 디지털 자체가 매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의 귀라는 거는 눈이나 귀는 다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DA 컨버터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안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 경제성에 대해서 약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은 디지털로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아날로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의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급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나에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흑백 텔레비에서는 주로 한 게 뭐였죠? 옛날을 생각해 보면 신호가 받을 수 있느냐, 텔레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다 칼라 텔레비가 되면서 뭐죠? 화질이 조금 그래도 텔레비가 좋다 안 좋다 아날로그지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지금 텔레비 자체가 뭐 풀 HD까지 현재 나와 있고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4K, 2K라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현 디지털 시대 때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레졸루션이 높냐. 그러고 지금 LCD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60Hz뿐만 아니라 그거에 4배 해당하는 240Hz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더군다나 요즘은 아시다시피
3D 입체, 3D 그래픽, 이 수도 없는 디지털의 양이 고해상도가 되면 될수록 인터페이스는 점점 빠를 수밖에 없고, 아마 내년쯤 되면, 지금 이제 소니는 원래 나온다고 했죠. 스마트 TV라는 게 나오면 기기 간에, 이 기기 안에서의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TV를 중심으로 해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의 표준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VGA라는 게 뭡니까? 480에 640 정도의 라인 수가 있는 디지털이지만 지금 요즘 대부분 집에 LCD나 뭐 PDP 텔레비가 풀 HD죠. 풀 HD가 1080에 1920 정도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UD 텔레비그래서 혹은 4K, 2K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그거의 4배입니다. 이게 정도의 어느 정도 양인가 대충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LVDS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게 보면 현재 HD급에서의 약 12레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풀 HD는 24라인이 필요하고요. UD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4니까 96개 레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한 레인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라인이 2개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적인 일반적인 현재 갖고의 표준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 PCB 같은 거라든지 뜰 때 칩에 대한 복잡도 때문에 이런 걸 새로운 다른 표준이 없이는 상당히 실현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하나의 HDMI 예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디지털 고속 인터페이스인데 왜 아날로그라는 이야기를 막 듣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피지컬 레이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링크 레이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디지털은 디지털이지만 실제 이 보통 우리가 디지털 하면 0에서 3V까지 하는 0, 1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중간값이 아주 그러면은 진폭이라고 그럴까요? 그 폭이 미리볼트 정도에 오대 아주 수십 미리볼트, 수 미리볼트의 조그마한 디지털 전압을 이퀄라이저라는 걸 이렇게 정폭시킨다는 개념. 이 작게 해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폭해서 그 다음에 이 꼬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 실타래를 푼다는 측면에서의 우리 뭐 CDR이라고 하게 부르는 게 있고 그걸 다시 재정렬하는 측면에서 있는데 이 분홍빛에 해당하는 이것들이 실제로는 전체적 이동 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로 이동을 한다 하지만 송수신한다 하지만 이 안에도 실제로는 아날로그 회로가 있고 순수 디지털 회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이 분홍빛 나는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이제 피지컬 레이어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린 색깔로 보이는 것이 링크 레이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에러를 보상해 준다든지 혹은 암호화를 한다든지 그런 데 필요한 구성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오버뷰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인 기본적인 어떤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참 단어는 하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모니터라든지 뭐 집에 있는 텔레비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했을 때 보면 주고받는 셋탑박스로서 받는 게 있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그린 색깔로 보이는 게 하나의 보드라고 보면 PC 보드라고 보면 PC 보드 2개라고 보면 PC 보드 안에서의 칩하고 칩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보드와 보드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기기 간, 뭐 박스 투 박스 기기 간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특화된 거지만 여러분 쓰는 메모리 쪽에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메모리 쪽에 특화돼 가지고 하는 메모리 쪽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들 크게 보면은 이런 4가지 축에서의 인터페이스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에 조금 더 보면 이 TV를 중심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떤 뭐 BD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리죠. BD 플레이어에서 TV로 봐서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보면 이 워낙 고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클락 자체하고 이 주는 데이터를 분리해서 클락하고 데이터를 별도로 송수신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하다 보니까 클락 자체하고 데이터의 이 우리가 보던 서큐라 그러죠. 잘 맞지 않는 일치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게
깨진다고 그러죠. 잘 못 받는 측면에서의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클락을 이 데이터하고 같이 섞어서 넣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늦게 오든 클락이 늦게 오든 같이 늦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하지만 복원하는 측면에서는 알고리즘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많이 들어와서 그 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는 또 쉽지 않은. 물론 뭐 이게 장단점이 다 있지만 지금까지는 클락하고 데이터를 따로 보냈지만 미래에는 클락하고 데이터를 전부 다 같이 보내는 고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요 안에 TV 안에를 다시 쳐다보면 테레비 쪽에 들어가는 이 메인 SO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저희들이 LCD 같은 경우는 타이밍 컨트롤러 하는 T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이거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는 패널을 드라이브하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에서 타이밍 컨트롤러가 하는 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숫자를 병렬로 보낼 수 있느냐, 시리얼로 보낼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병렬로 하는 걸 많이 보냈지만 앞으로 좀 더 시리얼화를 많이 하는 고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에서도 보면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패널 쪽에 들어가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 대 1대1로 보내는 포인트 투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에서 멀티로 보내주는 여러 군데 보이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보면 T콘에서 지금 여기 패널 쪽에 드라이브 IC라는 게 있는데 그 드라이브 IC가 워낙 채널이 많지만 칩이 많아서 이 T콘은 하나지만 드라이브 IC의 전체적인 패키지 자체는 5개, 4개, 3개 나눠서 가는 이거 멀티 드랍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향후에 아마 많이 살 것 같은데 디바이스가 네트워크화가 되면 기계 간 멀티 투 멀티 포인트 되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게 예를 들어 어떻게 보죠? 이게 하나의 케이블이라고 보면요. 이 케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안에 실제 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쉽게 단편화시키기 위해서 선을 제가 2개만 그렸는데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라인이지만 안에 쪽에서의 데이터 간의 어떤 간섭 때문에 데이터가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측면에서의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상당히 기술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자체 케이블이라는 거는 얘가 쳐다봤을 때 얘는 하나의 커다란 캐패시터가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캐패시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딩률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잘 아시지만 이 라인이 길게 감으로써 해서 그 자체를 보면은 클락에 대한 스큐라는 크로스톡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톡을 어떻게 해서 시그널에 대한 인테그리티를 강화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상당히 지금 도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것 데이터 간에서의 타이밍 스큐가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크게 한 5가지 군에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고민도 하고 이걸 잘 해결해야만이 좀 더 보다 더 고속으로 인터페이스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뭐 하나의 그런 기술적인 걸 오버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응용되는 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측면에서 뭐 TV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현재 많이 보고 있는 게 텔레비, TV 쪽하고 모바일 핸드폰 쪽하고 그리고 PC 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TV 쪽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여러분 아마 지금 대부분 어쩌면 집에서도 아직도 아날로그는 S 뭐 비디오, 슈퍼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컴포지트 신호를 아마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 요즘은 디지털화되면서 대부분 이제 HDMI를 쓸 것이고요. 아마 향후에 멀티 디바이스, 포인트 투 포인트 되면 네트워크화가 되면 아마 디바라는 표준이 아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메인 칩에다가 타이밍 컨트롤 패널이 있다면 실제로 보면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LVDS라든지 TMDS라든지 현재 최근에 자인이 들고 나왔는 V/1 하이스피드 계속 HS인데요. 이런 쪽에 메인 칩 대 타이밍 컨트롤러 보드죠. 혹은 보드에서 패널 가는 거는 미니 LVDS가 현재 지금 표준인데 또 저희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EPI라는
표준으로 또 약간의 향상,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 표준들도 계속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공통점은 결국은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5가지 기술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더 고속으로 전송할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라인 수를 줄여가지고 기계 자체를 만드는데 간편할 거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 PC죠. PC라는 게 옛날에 286 시절에 1980년대 중반에 나왔던 뭐 286, 386 그 시절 때 보면 CPU나 메모리라든지 I/O 쪽이 이렇게 아주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다가 결국은 I/O가 좀 복잡하게 되니까 현재 노스 브릿지라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됐었죠.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최근에 보면 뭐 다 표준되어 있지만 노스 브릿지라는 게 있고 사우스 브릿지가 있는데 결국은 노스 브릿지라는 거는 하이 스피드를 서로 주고받는 여기 보면 초당 기가바이트라든지 그 이상의 오더를 주고받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고요. 사우스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 스피드보다는 어떤 메가바이트 단위에서 우리 USB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로컬 I/O 같은 이런 쪽을 해서 노스 브릿지라든지 사우스 브릿지 쪽의 표준으로 현재 PC는 정착을 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PC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마찬가지 사우스 브릿지 쪽에서 좀 더 보면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PCI 익스프레스 쪽에서 모바일이라든지 기가빅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갈수록 또 브릿지가 하나 더 생겨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TV 쪽, PC 쪽으로 보면은 뭐 메모리 DDR 되는 DDR2, 최근 DDR3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쪽뿐만 아니라 PCI 익스프레스, USB, 그리고 하드디스크 쪽에는 옛날에는 파타였지만 패럴렐이었지만 지금은 CLAT라고 부르는 SATA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도요.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 과거에 보면 스마트폰 되기 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맵이라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약자인데요. 이게 베이스밴드 쪽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패럴렐하게 주로 달려있던 거를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우리도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를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자체를 시리얼로 되는데 현재 핸드폰 쪽에서는 MIPI라는 표준이 있고 MDDI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퀄컴 계열 쪽에서의 MDDI라든지 노키아라든지 ARM 쪽에서 드라이브하는 MIPI 쪽의 표준들이 현재 누가 더 이렇게 좀 왕자냐 하고 가리지는 않았지만 각자 이런 표준들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내려가 보면 결국은 예를 들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 MIPI 쪽에서의 표준을 보면 결국은 RF에서 이 표준이 있을 수가 있고요. AP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표준이 있을 거 있고 카메라 쪽, 오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하나씩 더 넓어져가는 표준들의 수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렇게 표준들이 참 많은데 도대체가 어떤 표준들이 주로 남게 되고 어떤 표준들이 좀 이렇게 덜 되느냐 측면에서 제가 어떤 뭐 이런 이기는 자의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본 이 실무의 한 사람으로서 좀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 HDMI하고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준이 과거에 태어났다가 싸웠다가 지금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좀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표준들이 어떻게 하면 석세싱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는 뭐냐면 너무나 인터페이스 쪽에서 조금만 하시면 다 들어보실 텐데 HDMI라든지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HDMI를 승화한 회사가 어디죠? 실리콘 이미지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실리콘 이미지라는 회사가 서울대 정덕균 교수가 처음에 이렇게 같이 기술적으로 만든 거죠. 그 전에 DVA라는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발전한 거죠. DVA는 결국은 비디오밖에 전송 안 했는데 이 HDMI라는 건 오디오도 전송하고 약간의 컨트롤 관련된 약간의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 이게 HDMI 1.1로 시작해서 1.3 해서 지금 1.4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도에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자가 이런 표준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런 쪽에 베사라는 건 컴퓨터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준하던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포트를 가지고 했지만 HDMI가 갖고 있는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참 산업에서 제일 겁나는 게 디펙터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누가 표준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강자가 거의 독식하는 걸 일종의 우리가 디펙트 스탠다드라고 그러는데 디펙트 스탠다드가 되어서 이 디스플레이 포트가 정면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절충을 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거는 컴퓨터 회사 있잖아요. 델이라든지 HP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TV 계열로 들어오고 했지만 결국은 HDMI가 보면 TV가 있다고 보면 이 다른 기기 쪽에서의 인터페이스는 HDMI가 거의 지금 디스플레이를 이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포트는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HDMI가 거의 디펙트 됐다면 이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메인 SoC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그러니까 보드 투 보드에 이 디스플레이 포트가 지금 자리를 잡아서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 포트 다음에 DP라는 걸로 표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를 보면 결국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강자가 나타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타협을 했다 할 수도 있고 그 각자가 서로 각자 맞는 그러니까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에는 HDMI가 됐고 보드 투 보드에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왜 그러면 이렇게 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표준들이 그나마 이 두 표준은 상당히 성공했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준들이 성공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키 석세스 팩터라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브렉스루 인 테크놀로지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옵티마이즈라든지 혹은 오픈니스 혹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느냐 활용도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 퍼포먼스가 뛰어나냐 브렉스루한 테크놀로지냐 예를 들면 이런 LVDS IDP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이 LVDS에서 발전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디스플레이 포트의 더 발전된 IDP나 또 최근에 이 자일이라는 회사가 주창하는 V/1이 다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가 이 표준화되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HDMI 1.0이지만 1.4까지 나왔고요. DP도 1.0에서 1.2 이런 식으로 어떤 표준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것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쓰는 사람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 표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표준이 뭐겠다는 게 예측 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같은 걸 아마 여기 팹리스에 계시든 파운더에 계시든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표준 자체를 상당히 이 표준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은 크게 보면 이런 측면의 세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로코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게 하나의 큰 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얼마나 이것이 옵티마이즈가 가능하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V/1이 성공할 수 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V/1과 IDP 사이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빨리 바뀔 수 있고 심리스하게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고객에 대한 어떤 끌고 간다 그럴까요? 고객의 요구를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비디오만 있었지만 결국 다음에 보면 말씀드렸던 오디오도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텍션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HDMI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됐고 HDMI가 그 정도로 만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면서 이더넷 기술이 바뀌면서 이더넷을 액세스하게 된다든지 혹은 오디오를 리턴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됐다 해서 얼마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옵티마이즈해 나갔냐가 그 표준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또 100% 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포트 쪽은 쉽게 말하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들 설계자죠. 팹리스에나 이렇게 그냥 줍니다. 오픈도 로열티도 없고 그렇게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HDM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돈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V/1이라든지 IDP 같은 것도 최근에는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 오픈해서 하려고 노리는 거는 그럼 다 오픈하면 돈은 뭘로 버냐? 결국 이제 라이센스 피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만약에 동부 하이텍 공정 0.13에 내가 어떤 표준을 심겠다. 그럼 표준을 심어 놓고 그럼 동부 하이텍에다가 그 표준을 등록을 시켜 놓으면 팹리스 회사가 쓰면 그 회사에서부터 이렇게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니셜 피를 받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되 자기들의 표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완전히 오픈하는 이런 전략을 앞으로 구사해야지 그렇게 구사하는 표준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이 컴패터빌리티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세트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런 많이 메모리 쪽에서 보면 DDR하고 램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2여 년 전에는 램버스가 워낙 기술이 좋아서 저게 천하통일할 거라 해서 옛날에 저도 반도체에 있을 때 메모리 회사에서 램버스 이렇게 라이센스 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은 이 DDR이라는 이런 이 회사의 램버스가 너무 자기 기술을 고집하고 여기서 말하는 컴패터빌리티를 유지 안 시켜주니까 지금은 이 램버스는 없죠. 다 DDR2, 3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금 임플리멘테이션 퍼실리티 하냐 혹은 컴패터블 하냐에 대한 표준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그에 비해서 여기도 뭐 와이파이 기술이 있고요. 와이어레스 HD가 있습니다. 와이어레스 HD라는 것도 60GHz 도는 건데 이것도 기술력은 상당히 좋지만 결국은 와이파이라는 이런 표준을 오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컴패터블하게 계속 고객에게 함으로써 지금 이거 거의 다 죽어버리고 대부분 데가 와이파이로 지금 표준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표준이 살아남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 어떤 표준이 조금 더 강하고 어떤 표준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제 경험상 이런 정도 4가지 카테고리로 아마 하면 대충 맞지 않을까. 꼭 정답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정의를 해보면 결국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세트 메이커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표준을 주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저처럼 팹리스에서 칩을 설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부 하이텍처럼 파운더리에서 동부 하이텍과 같이 이렇게 서드 파티로 해서 IP를 제너레이션하는 큰 줄기로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성공 인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에서 결국은 뭐 나오는 말이 뻔하겠지만 결국은 로드맵을 잘 쉐어 하느냐, 그리고 얼라이언스 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오픈하느냐, 고객의 니즈를 잘 맞냐 하지만 결국은 이 옛날 비해서 이 표준의 업체들은 오픈을 많이 해야 되고요. 파운다리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팹리스를 위해 가지고 선행해서 이 회사하고 잘 얼라이언스해서 많은 IP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 이런 게 어우러지는 되게 되면 이런 이코시스템 자체를 잘 확보해야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뭐 컨클루전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약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는 3D라든지 픽처에 대한 레졸루션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인터페이스로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분명히 나올 거다. 어떤 형태든 계속 나올 건데 거기에서의 어떻게 하면은 이 표준화되고 어떻게 되면 사업의 기회가 생길 건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에서 아주 블랙스루한 뭔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거를 요즘 뭐 소프트웨어에서도 뭐 이렇게 뭐 구글이냐 뭐 애플이냐 해서 오픈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페이스조차도 얼마나 자기의 기술을 오픈해서 자기의 어떤 이코시스템을 많이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컴패터블하고 얼마나 좀 더 자기에 맞는 쪽에 옵티마이즈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사실은 전체적인 주관은 동부 하이텍이 하기 때문에 저도 동부 하이텍의 고객의 한 사람을 생각하면 결국은 꼭 이런 인터페이스 IP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터페이스 하나의 예의 IP고 다른 AD 컨버터라든지 DA 컨버터는 다른 IP조차도 파운다리에서 근본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풍부한 양을 만들어서 팹리스에게 얼마나 제공을 하고 경쟁이 있는 단순하게 어떤 이런 메신저 전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를 동부 것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좀 더 줌으로써 그 가치를 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상입니다. 경제적 감사합니다.